여러분 안녕하세요. 제10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 강의에서 제가 강의했던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친환경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기후위기 속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지구로부터 우리가 경고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경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죠. 특별히 어떤 비대면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개념 없이 이렇게 밀집된 장소에서 축제를 즐기며 또 다 함께 또 세계가 글로벌하게 국가의 경계도 허물어가면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동안의 추억으로 꿈 같은 이야기가 됐죠. 그리고 우리 이제 여러 가지 관광이나 여행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겪기도 했지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이렇게 아파트 숲을 만들었고 각종 이렇게 폐기물 쓰레기를 배출함으로써 특히 플라스틱을 배출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인류의 그 지질 시대를 현재 홀로세 시기라고 그러는데 인류세라는 여기 보면 신지질 시대의 인류세라는 새로운 지질 세계를 예고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네이처지와 같은 세계적인 잡지에서 과학 잡지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플라스틱을 우리가 거의 모든 생활에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플라스틱들이 분해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플라스틱이 우리 토양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변형되지 않는 지질 시대를 갖는다. 이런 차원에서 신지질 시대인 인류세를 겪게 된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과학자들이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플라스틱이라든지 우리가 밀집된 생활 또 각종 편리한 생활로 인해서 탄소를 배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팬데믹을 맞이하게 됐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비대면 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일상화되죠. 여러분하고 제가 강의 시간에 이렇게 만나지도 못하고 이런 이제 불편함을 겪게 됐죠. 오늘 모처럼 제가 학교를 방문했었는데 학교에 가서 이제 그나마 작년에 학교를 방문했을 때의 모습과는 상당히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이라든지 일부 그 과목들을 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눈으로만 볼 수 있어서 참 반가웠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앞에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탄소 배출이라든지 또 미세먼지 배출로 이런 것들이 작년 초반기에 코로나 발생 이후에 기후라든지 위성 사진을 비교해 봤더니 이렇게 이탈리아가 있는 곳에 이렇게 관광이 멈춤으로 인해서 오염이 이렇게 크게 감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프랑스 경우에도 이렇게 이게 도시 중심부가 이렇게 오염 정도가 많이 감소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산화질소의 모양인데 이산화질소는 주로 이제 자동차 내기가스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아시아에서도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염도가 표시됐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는 서울의 일부하고 베이징 일부만 이렇게 붉게 보이는 이런 현상들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이 대기에 있는 이런 그 바닷가의 해안의 모습들, 백조가 다시 나타나고, 또 이렇게 미세먼지의 독립문 같은 프랑스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비교가 되고요. 우리 지역도 이렇게 굉장히 맑은 지역이 보이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사람의 활동에 의해서 그 대기 오염이라든지 또는 환경이 그만큼 영향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지구의 시간을, 환경 이기 시간을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1992년도부터 조사를 해서 표시를 하고 있는데, 1992년도에 첫 조사가 7시 49분이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9시 46분으로 변했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 9시 33분으로 좀 줄었다가 이제 작년에 9시 56분으로 거의 10시에 가깝게 그 환경이기 시계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요. 이 변한 상태들을 이렇게 시계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거의 9시 50분, 10시에 육박했다라고 생각되는데, 여기 보시면 보면 3시 정도는 별로 불안하지 않은 것이고, 6시까지는 조금 불안하고, 6시부터 9시까지는 꽤 불안함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매우 불안한 환경이기 시계를 갖추고 있다. 만약에 이제 지금 저희가 10시 정도 되는데 12시에 임박하면 인류 생존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만큼 우리가 탄소 배출이라든지 또는 각종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앞으로 크게 영향을 입을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지금 이런 환경 시계라는 그 조사 결과로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그 말했던 우리가 그런 밀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접촉이라든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서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의 하나로는 격차의 심화, 도넛 경제학이라고 있는데, 앞에서 제가 기후변화 때도 그 기후변화의 원인의 불균형, 불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기후변화의 원인은 주로 선진국들이 일으키는데 피해는 주로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일으킨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도넛 모양으로 되어 있죠. 도넛 모양인데 이 안쪽은 주로 이제 복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 식량, 보건, 교육, 소득, 일자리, 이런 주거 이런 것들이고, 이 바깥쪽은 주로 이제 환경이라든지 이런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자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인데, 보시다시피 방글라데시는 바깥쪽은 녹색으로 되어 있고 안쪽에 복지 쪽은 붉은색으로 되어 있죠. 그만큼 생태적 한계는 넘지 않지만 사회적 기초는 거의 미충족되고 있다. 한마디로 나와서 이제 못 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 환경은 나름대로 보존이 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우에는 바깥쪽이 붉은색이죠. 바깥쪽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고 안쪽은 녹색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복지라든지 사회적인 기초시 그 복지를 잘 되어 있는 반면에 생태적인 한계 이런 것들은 크게 초과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표시해주는 도넛 경제학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선진국이나 우리나라 경우에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미 이제 최근에도 몇 차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우에 최근에 이제 황사와 중국과 몽골에서 발생한 황사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나라 자체 발생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지난 겨울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죠. 지금 그 서울에서 북악산에서 남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남산타워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죠. 지금 이런 현상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남산타워가 이렇게 잘 보이지 않고 있고, 또 이 롯데타워죠. 롯데 120
112층인가요? 120층인가 되는 이런 롯데타워도 지금 마치 안개처럼 둘러싸여 있는데 미세먼지로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현상도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이제 변화들을 계속 겪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구가 계속 뜨거워지고 있는 온난화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말씀드렸죠. 그것은 온실 효과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을 드렸고, 온실 효과 때문에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방출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둘러싼 것 같은 이런 온실가스 때문에 대기층에 있는 열들이 이렇게 오존층을 통과하지 못하고, 온실가스 통과하지 못하고 비닐하우스를 하는 것처럼 돼서 지구 온도가 올라가니까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되고, 여기 이제 플랑크톤이라는 생태계 변화가 일어나서 이런 북극곰들이 살 수가 없어서 야인 그 뼈쪽 마른 이런 이제 북극곰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 그 열섬 문제, 특히 여름은 이제 폭염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광주에 낮에 우리 온도가 이렇게 붉게 돼 있고, 광주의 여름 밤도 이렇게 도심이 거의 붉게 돼 있고요. 광주 천만 약간 파란색인데, 그래서 열대야를 심하게 겪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바로 이제 우리가 친환경 생활을 해야 되는 하나의 이제 그 계기라고 생각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날마다 사용하는 수자원 경우에도 이제 특히 우리 지역은 그 4대강, 5대강 중에 4대강인 영산강과 섬진강 두 개의 강이나 보유하고 있는데, 이 두 강을 합쳐도 세 번째 강인 충청도에 있는 금강의 저수량에도 못 미친다면 우리 지역은 전국적으로 아주 불리한 그런 자연 여건, 물환경 수자원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보다도 물을 더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그런 이제 그 절대적인 자원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비가 이제 여름철 되면 풍부하게 많이 내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에 한 번씩 또는 1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큰 가뭄이 오는데, 최근에는 기후변화 때문에 그것도 이제 그 주기가 흐트러져서 갑자기 집중 가뭄과 여름철에 내리고, 또 어떤 때는 가뭄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개 우리 지역에 연평균 가을물량이 약 1200에서 1300mm 되는데, 많이 올 때는 1900mm까지도 내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의 절반인 700에서 800mm 정도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94년에서 95년도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면 대단히 큰 대가뭄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수돗물 공급도 차질을 받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2008년과 2009년에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10년에서 15년 주기로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광역시 중에서 광주 같은 경우 유일하게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이 없겠지만은 이때 이 90년도 이렇게 초반에 이 제한급수로 하면은 하루에 일정한 어떤 시간에만 물을 공급하는 경우와, 또는 하루는 공급되고 하루는 공급되지 않고 하는 그런 것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실제로 이제 앞에서 저희가 물 발자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뭐 차를 끓여 먹을 때 물이 얼마나 들어가고, 또 초콜릿을 만들 때 물이 17,000리터나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물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어 있는가 하는 물 발자국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의 사용량도 우리가 친환경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이제 원인이 되고 된다. 그래서 이제 물은 이 앞에서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물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사용해서 상수도와 또 물을 깨끗이 하는 하수도가 이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대개 이제 우리가 샤워하는데, 또 세탁하는데, 화장실 이렇게 세 가지에 가장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샤워할 때 물을 함부로 틀어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세탁물을 모아서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물 절약하는 것들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산화도 시간에 수돗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하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강의를 할 텐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물을 아껴야 되는 하나의 근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그 수자원은 이제 아까 절대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걱정 없이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수지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가끔 여러분들의 뉴스에 보면 녹조가 발생해서 이런 녹조 라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치 이렇게 그 녹조라는 그 플랑크톤이 발생을 해서 물에 이렇게 물감을 타는 것처럼 색깔이 변하죠. 이렇게 되면 농업활동이 산업활동을 수질이 나빠져서 우리가 수돗물을 이렇게 생산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물을 아끼는 것 또는 그 물이 오염되지 않게 생활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 친환경 생활이 필요한 하나의 계기가 되겠죠. 이제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제가 또 별도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세먼지가 지금 현재 기후변화와 더불어서 화두죠. 그동안 우리가 그 이용했던 많은 굴, 다음치가 홍합이죠. 홍합, 바지락, 가리비, 이런 이제 그 폐류들, 조개류 중에서 미세먼지가 발견된 이런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고, 미세먼지는 우리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플라스틱을 이제 이것도 별도의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먹이 연쇄를 통해서 우리 사람한테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친환경 생활을 해야 되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또 최근에 일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런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이런 그 처리에 대한 것도 우리가 탄소를 많이 배출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만들고 우리가 처리하고 다시 폐기하고 이름으로써 여기에 이제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탄소 배출이 생기고 이러죠. 그래서 우리가 일회용품을 줄여야 되는 것은 지구를 구하기 위한 절대적인 사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일회용품뿐만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과대 포장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대 포장을 함으로써 이제 우선 쓰레기가 많이 나오죠. 또 그로 인해서 그 처리하는 비용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비용뿐만 아니라 또 보관하는데, 운송하는데 여러 가지로 이런 과대 포장 문제가 돼서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고 단속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말처럼 쉽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택배를 받는다 또는 선물을 받았을 때 그런 농담들 있잖아요. 여기처럼 선물은 이렇게 적은데 포장은 몇 겹으로 해서 까보면 구슬 하나밖에 안 나오는 이런 거, 우리가 부피가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인식을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경제라든지 환경적으로 아주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데이터 사용입니다. 다크 데이터라는 용어가 최근에 이제 우리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또는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유튜브, 구글, 여러 가지 우리가 SNS라든지 이런 인터넷 그런 사용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가 저장이 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그런데 우리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 없는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끊임없이 저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우리들이 이제 사용한 이런 데이터들의 52%가 불필요한 다크 데이터라는 데이터. 그래서 그 양이 33 제이크바이트였는데, 제이크바이트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비트. 우리가 되게 현재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사면 테라바이트까지 나오죠. 그보다 훨씬 높은
여기 바이트 이렇게 되면 10에 21승 정도의 크기를, 엄청난 크기죠. 이만큼의 크기가 2025년도에 175제타바이트로 이렇게 전망이 된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데 이런 것들, 이걸 유지하려면 뭐 서버라는 거, 서버를 크게 더 키워야 되고, 그러므로서 전기가 들어가고 이런다 이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 자동차로 하면 지구를 57만 5천 바퀴를 이렇게 돌린 그런 효과를 배출하고 80개국에서 연간 배출하는 거. 그래서 우리들이 그동안에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필요 없는 데이터를 우리가 저장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연간 약 58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것이라는 이런 다급 데이터에 대한 이런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데이터 관리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들 인류의 변화가, 인구가 이렇게 세대수가 증가됐고 식생활 패턴에 의해서 국민소득이 이렇게 우리나라도 증가가 됐죠. 3만 불 시대가 이미 넘어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가고 있고, 음식점에서 반찬을 과다 제공도 이렇게 86% 늘어나고, 그러면서 에너지 낭비나 온실가스 배출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경제적인 난도 있고, 사회적으로 이런 반찬의 문제라든지 또 축산물 수입의 문제라든지 이런 소비 패턴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음식 조리 과정에는 특히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음식물 쓰레기의 구성이 주로 우리가 유통이라든지 조리 과정에, 최근에 제가 농산물 도매 시장에 가보니까 플래카드가 이렇게 크게 붙어 있었는데, 플래카드에 양파의 줄기를 함부로 배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하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어요. 그만큼 유통 과정에 특히 식품에 의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극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런 먹고 남은 음식 약 30%, 그 다음에 보관하는데 9% 정도. 주로 우리가 음식을 조리하는데 많이 음식물 쓰레기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통계를 내보면 가정집이라든지 소형 음식점에서 나오는 게 거의 70% 가까이 차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적게 남기도록, 그러니까 꼭 필요한 양만큼만 구입을 해서 필요한 먹을 수 있을 양만 조리해서 만들고, 남은 것은 덜어 먹어서 밀폐 용기에 보관하고 이렇게 계속 반찬통을 반복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서 세균이 배양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것을 보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탄소 중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4인 가족 4인 한 끼 밥상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렇게 엄청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친환경 생활이 필요한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편리하게 자동차를 탔고, 또 여러 가지 음식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배가 부르면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먹고 이런 일상들을 반복을 했죠. 또 주로 육식 위주의 고기도 먹었고, 제철 과일보다는 냉장고에 보관해서 과일 보관에다가 먹지 못하면 버리고 이런 생활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하는 것이죠. 이런 자전거라든지 걷기, 이렇게 나무를 많이 심는다든지, 쓰레기 배출을 줄인다든지, 일회용 용기를 줄인다든지, 우리가 텀블러 이용하면 그만큼 불편하죠. 가지고 다니어도. 그렇지만 이것이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앞으로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즐거움으로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이 즐거운 불편함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현재 우리가 지구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여러분들의 앞으로 자녀들,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들까지 살 수 있고 지속적으로 우리 지구를 유지하고 깨끗한 환경 유지해 주려면 서스테이너빌리티와 같이 이 지속 가능하게 지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생활이 필요하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사용했던 그 다양한 방법들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생태계의 가치라든지 서로 상생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토대로 우리가 친환경 생활을 하면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라고 해가지고 SDG,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되기 때문에 SDGs 이렇게 붙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제 그 시사 상식이라든지 이런 데 가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총 17가지 분야로 여기 보면 뭐 성평등도 있고 남녀평등도 있고 가족 간의 문제도 있고 환경의 문제, 수장 문제, 이런 교통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각 도시마다 각 시군마다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표를 만들어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것들을 유엔이 이제 이렇게 정해놨어요. 광주도 그렇고 담양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SDG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지구를 우리가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소비 생활의 형태는 제가 직접 강의보다는 소개하는 현대 소비는 소비 중심이 생계 유지보다는 생활 중심 소비고 소비 단위가 가족 중심으로 개인 중심으로 그 다음에 구매장소 화가 재래시장인데 다양하게 마트, 할인매장, 전자상거래, 인터넷 통해서 많이 구매하지 않아요.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라든지 전자화폐 이런 것 등으로 다양하게 변해 있다 하는 것이죠. 특히 최근에 포미족이라는 신조가 발생되어 있는데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건강과 1인 가구, 그 다음에 여가, 리크리에이션, 편의, 모어, 컨비니언스, 그 다음에 고가, 익스펜시브 이것들을 합쳐서 포미라고 부르는데 나를 위해서 투자와 소비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 특히 이제 요즘 세대 여러분과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여행도 많이 가고 돈을 많이 벌고 그냥 24시간 근무하는 것보다는 돈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주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직장들을 원하고 그리고 벌어진 돈으로 여행도 가고 어떤 영화도 보고 편의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포미 쪽이 유행이 현대 시대이고 온라인 구매를 자극하는 감상 매력인데 뭐 언박싱이라는 마케팅도 있어요. 제품의 어떤 박스를 개방함으로써 개방 순간부터 이렇게 정보를 다 전달해 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이런 크리에이터 활약도 있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현재 행복을 위해서 소비를 중요하게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들 세대에 대한 그런 소비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외식 산업의 이제 패턴 2020년도까지 쭉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이게 간편식 그동안 우리가 이제 그 햇반이라든지 이런 간편식이 이제 나왔죠. 여기 보면 이제 가정 간편식 우리 요즘 대피기만 하면 되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패턴들이 이게 이제 1인 가족이라든지 특히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것들 최근에 이 쇼핑에서는 바로 그냥 조리된 것을 따뜻하게 공급한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배달에 대한 패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이제 외식 산업의 주요 이슈예요.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이제 이런 패턴들이 많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지출도 이렇게 주로 이제 마스크라든지 소독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늘어나고 집에서 조리하다 보니까 보식비 이런 게 늘어나는 게 특징이죠, 소비에. 그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홀로 만찬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그린 휴머라는 게 일회용품이라든지 과다 포장 이런 걸 줄인 로컬 푸드를 이용 친환경적인 소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야기해야 될 게 그린 휴머가 되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취향 소비 특별히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MZ 세대
이제 주로 이제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밀레니엄 세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어떤 글이나 영상이 좀 우리 이제 유튜브라든지 또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주로 이제 우리 뭐 쇼핑 앱을 이용해서 우리가 주문을 하잖아요. 이런 세대를 이제 MZ 세대라고 그러죠. 그다음 안심푸드, 이제 앞으로 이제 케미포미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안전한 식품을 이용하고 안심한 태도를 접촉을 이제 안 해야 되니까, 뭐 요즘 좀 큰 음식점에 가면 이렇게 서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광주의 유명한 뭐 돼지갈비집도 이 서빙 로봇을 이용하고 있던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동네 상권, 우리가 길게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사회적인 퇴근을 하면서 우리가 동네에서 이제 물건을 구입하는 이런 것도 되고 있고요. 또 코로나19로 해서 의료 이런 폐기물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하는 거. 이게 의료 폐기물은 특별히 이제 폐기 방법도 특별히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재활용 폐기물 발생 현황도 보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종이류라든지 비닐류라든지 플라스틱류가 많이 늘어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이류가 29%, 그 다음 비닐이 11%, 플라스틱 15.6%,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재활용 쓰레기로 변질됐고, 또 이제 환경운동연합에서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조사해봤더니 1위가 담배꽁초고, 그만큼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린다 그러죠. 특히 여러분들이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이런 데 보면 엄청나게 많은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담배 필 때 피는 것은 좋지만은 이것은 수질오염도 되고 대기오염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 특히 꽁초를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위가 보신 바와 같이 뭐 종이류라든지 비닐류라든지 이런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회용 마스크도 꽤 나왔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 가정용품 소비 성향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장식태로란 TV라든지 뭐 자동차 이렇게 잘 팔린다고 그래요. 또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온라인 구매라든지 TV 시청이라든지 이런 거 넷플릭스를 이용한다는 이런 소비 성향이 높아지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통신비 지출이라든지 건강식품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 수 있고요. 여러 나라 소비의 문화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플라스틱에 대한 사용 증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원인들을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저감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소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친환경 소비 생활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근거라든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